오늘 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냈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선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서영입니다. 네, 8월 첫 시작은 양시장이 엇갈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7% 폭등했던 코스피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5% 하락한 6,200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코스피와는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또 5%까지 올랐지만 마감 때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가 되면서 오늘 2% 오른 73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조금 쉬어가면서 다른 섹터로 순환매가 도는 양상이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바이오주와 로봇주의 강세가 코스닥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먼저 로봇주의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산 로봇 수입을 금지한 가운데 국내 로봇주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졌고요. 또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펩트론을 비롯한 개별적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항공주까지도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중반으로 하락하자 오늘 실적 기대감이 부각되며 관련 종목들이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8월 문을 연 시장입니다. 과연 어떤 기회들이 남아있을지 오늘 1시간 동안 주식 라운지와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8월의 첫 시작은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또 정신없는 7월이 지나고 이렇게 8월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첫 거래일부터 코스닥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로봇주가 좀 강했는데 또 전문가님이 쪽집게처럼 지난주 토요일에 SPG를 짚어주시고 오늘 바로 20% 급등해서 또 방송 보신 분들은 든든하게 대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7월이 굉장히 힘들었던 만큼 이런 종목들 8월부터는 꼭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비결인 시가갭 전략에 대해서 오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가장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상승이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코스피 아주 시원하게 가장 큰 상승이 나왔죠. 제가 인내의 끈을 놓지 마시라라고 계속해서 당부에 말씀드렸던 것은 가장 큰 공포 구간에서 가장 큰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 시장을 장기간 분석하면은 우리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렇고요. 자, 이제 8월은 반격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국내 증시 이제 수익을 회복하면서 빠르게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반격의 시간이 왔고 오늘도 제가 이 방송에서 좋은 전략들, 멋진 종목들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대범투자자문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증권 방송 보시고 많은 전문가들 보셨을 겁니다.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다만 저는 저만의 좀 특별한 장점이 있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금융공학을 전공했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장기간에 걸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으로 높은 성과를 이뤄내 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시가갭이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가갭의 반복적인 패턴을
활용하신다라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시장을 크게 이길 수가 있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르다. 좀 말씀드릴게요. 자, 시가갭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죠? 제가 토요일 날 이 방송에서 나와서 단 한 종목, 히든 특징주 종목을 말씀드렸죠. SPG라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나서 제 공부방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말씀드렸고 단 하루 만에, 단 1거래일 만에 21.56%라는 최대 상승률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고 저의 전략에 따라서 많은 종목들 바로 이렇게 제가 8월 1일 토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3거래일 연속해서 시가갭이 나왔고 서킷 브레이커가 났을 때도 강하게 방어해줬다. 로봇으로 수급 분산되고 있죠. 계속해서 4% 이상의 시가갭들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이런 멋진 슈팅.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방법만 알면은 아주 간단히 시장에서 좀 큰 성과를 이뤄낼 수가 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갭이라는 것은요. 시장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전날 종가 대비해서 오늘 시가와의 차이, 이 가격 공백을 갭이다라고 하는데 주식은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매일매일 거래가 되고요. 그런데 뭐 특별한 사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시초가가 전날 종가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전략으로 잘 분석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갭이 나오고 나서 흐름이 강하면요. 거래 대금이 집중된다라면은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갭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갭이 나오는 건 알았는데요. 과연 몇 %가 올라야 좋은 종목일까요? 몇 % 봐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4%다. 4% 갭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증시는 서로 연동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밤 미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단순한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 뭐 1, 2%는 개별적인 기업이든 아니면 시장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충분히 위아래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한 변동성이고 4% 이상의 비교적 강한 상승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신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활용해서 전략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호재가 시가갭을 만든다. 삼성전기, MLCC 부품 기업이죠. 6월 9일 날이요. 전날 대비해서 이렇게 시초가가 갭으로 뜨는 게 보이실까요? 시초가가 무려 이 시가총액 큰 대형주가 5.89% 크게 떠서 시작했고요. 그날 종가는요. 18%의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왜냐면요. 그날 이렇게 개장 전에 증권사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목표가를 230만 원으로 상향한다라는 이러한 호재성 정보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바로 시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알든 알지 못하든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호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거든요. 우리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매우 효율적으로 주가에 빠르게 정보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갭이 뜨는 종목들은 우리가 잘 관심 있게 좀 살펴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갭 중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돌파갭과 눌린 갭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저항선을 장중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시초가 자체를 이렇게 갭으로 떠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시초가를 갭으로 떠서 시작하는 게 더욱더 강력한 힘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돌파갭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돌파갭이 뭐냐면요.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에서는요. 주가를 억누르는 저항선이 있습니다. 뭐 장기간 이어진 박스권이라던가요. 아니면 전 고점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특정 매물대가 가득 쌓여져 있는 그러한 구간이 우리 주가를 상승을 좀 제약한다. 저항선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저항선을 갭으로 갭으로 돌파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새로운 추세가 열리는 것이다. 새로운 가격대가 열린 것이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언제 주식을 많이 팔고 싶으시죠? 언제 많이 파시죠?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은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이 지긋지긋한 주식 몇 년 동안 물려 있다가 내가 드디어 이제 본전 왔다. 본전 와서 손실 없이 던졌다.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세요. 실제로 많은 데이터에서 본전에 던진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돌파갭은 뭐냐면요. 오늘이 신고가잖아요. 전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모두가 다 수익이에요. 모두가 다 수익이기 때문에 어차피 좀 수익을 좀 너그럽게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고가들 계속해서 올라간 종목들은요. 많이 올랐잖아요. 겁나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천장이 열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강한 슈팅을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헤지펀드들은 이러한 신고가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매수가 매수를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돌파갭이 나온 종목들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돌파갭 사례 한 가지 살펴볼까요? SK스퀘어라는 기업이죠. SK하이닉스의 지주회사죠. 6월 15일 날이요. 지난 한 달 정도의 박스권을 상단에 이렇게 돌파하죠.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4% 이상 시가갭 연달아서도 이렇게 발생되죠. 시가가 이날 5.96% 급등하면서 출발했고요. 이러한 돌파갭이 발생되고 나서 포착 후에 54.9% 최대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눌림갭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장에서는 돌파갭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조정, 하락장이잖아요. 아무리 멋진 종목도요, 급격한 이렇게 상승 후에는요, 가격 조정이든 아니면 옆으로 기는 이러한 기간 조정이라도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20일 이평선, 20일은 한 달 동안의 거래일이죠. 한 달 동안의 주가 평균. 그래서 대단히 좀 중요한 그러한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요. 우리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생명선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이러한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어느 날 이렇게 갭이 발생됐다. 4% 이상의 강한 갭이 발생됐다라면요. 이것은 이런 눌림 구간이죠. 이런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주도주가 재상승하는 그러한 신호, 그러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요. 시장 상승장 아니죠. 횡보장 아니죠. 하락장도 아니고 역사적인 지금 폭락장이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눌림갭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 시장이든 종목에 대해서든요. 이렇게 급격한 하락 구간이 나올 때는요.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죠. 그래서 4% 이상의 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하락 나오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락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이런 뭐 양봉들도 조금씩 나오고 이러한 변동성 축소 구간에서요. 어느 날 이렇게 갭 4% 이상의 눌린 갭이 발생됩니다. 이거는 저는 하락을 멈추는 그러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구간이다. 반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눌림갭 사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반도체 특수 가스 기업이죠. 6월 5일 날이요. 6월 5일 날 이렇게 빨간색 선 2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갭이 발생됐습니다. 눌림 갭이 발생됐죠.
눌림 갭이 발생되고 물론 이날은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날은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되었지만 그 뒤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 흐름, 포착 후 최대 102%라는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갭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갭만 보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갭 가장 중요해요. 우선은 강한 종목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수급이 집중된 종목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펀더멘탈, 주가 뒤에는요, 기업이 있어요. 우리는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업의 내재 가치, 기업의 내재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 펀더멘탈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흔히 투자의 3대 요소라고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체크해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고려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인기 투표 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지만요. 장기적으로는요. 저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중계예요. 기업의 가치가 증가할수록 사람의 몸무게가 증가할수록 체중계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증가할수록 주가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이 시가갭 그리고 펀더멘탈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기업 올라가죠. 잘 선정하면요. 그런데요. 저 김대호 전문가는 욕심 많은 전문가입니다. 가장 빠르게 올라갈 종목,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게 가장 좋냐, 어느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냐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것을 바로 모멘텀, 주가 상승의 촉매가 있는 그러한 기업을 고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주가 상승에 원동력이 있다라면은 더욱더 주가 상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로 그렇게 작용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기업에 대한 분석, 모멘텀 판단, 시가갭 이러한 것들요. 다 제가 잘 분석하고 잘 안내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말로 좀 중요한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너무 많이 어렵잖아요. 너무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좀 큰 선물을 가지고 왔고요. 저의 20여 년간의 시장 경험과 금융공학 기술이 집약된 그러한 검색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제가 드리려고 하거든요. 준비해봤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의 큰 호랑이, 대호. 제 이름을 따서 대호갭 검색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것을 제 공부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4% 이상 갭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이 집중된 종목들을요. 한눈에 빠르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HTS, MTS 모두들 다 사용하시잖아요. 거기에 간단한 수식만 입력하면은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갭이 뜬 종목들, 거래 대금이 집중된 종목들로 우리가 공략한다라면은 성공 투자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시장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선물을 더 드리고 왔습니다. 차트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차트에 이렇게 종목명만 입력하면요. 이렇게 빨간색 위로 화살표 보이시죠? 갭 상승 이렇게. 한눈에 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종목만 보면은 이것만 확인된다라면은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이 갭이 많이 나왔는지, 어떠한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갭이 안 나왔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갭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요. 올해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들 정말로
뭐 최근 들어서 힘들었지만 가장 큰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수식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제가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문자 참여 시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항상 강조하시는 게 가장 큰 공포 구간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다들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거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코스피 지수는 18%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곧 현실이 돼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부터 중요해질 텐데 전문가님이 그런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시가갭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시장의 주도주를 포착하는 기법으로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4% 이상의 갭 상승을 중심으로 눌림 갭과 돌파 갭 총 2가지 전략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들은 전문가님의 검색기를 통해서 쉽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큰 호랑이라는 의미의 대오객 검색기는 이름처럼 시장의 기회들을 날카롭게 대응해 볼 수 있는 도구였죠. 이 시가갭이 발생한 구간들이 차트에 자동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고 빠르게 종목을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갭 전략에 포착된 종목들 방송 말미에 오늘 특징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들과 노하우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시가갭 전략들에 실제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고 또 어떤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갭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 저희 검색기로 나왔던 종목들이 언제 나왔고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라는 기업이죠. MLCC랑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원래는 단순한 전자부품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었죠. 그런데 올해는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각받고 있다. FCBGA라는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으로 올해 이렇게 가파른 엄청나게 큰 슈퍼 리레이팅이 발생된 그러한 종목이죠. 4월 8일 날이요. 4월 8일 날 이렇게 긴 조정을 마치고 시가가 7.2% 돌파갭 발생으로 이날 이렇게 돌파갭이 나왔고 그 뒤로 370%라는 최대 상승률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 4월 14일 날이요. 이렇게 긴 기간 조정을 마치고 돌파갭이 나왔죠. 이날 시초가가 5.0% 급등하면서 출발을 하면서 돌파갭이 나왔는데요. 이 뒤로 이렇게 포착 후 170% 최대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SK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소부장이죠. 반도체 소부장도 올해 정말로 많이 강했죠. 4월 15일 날 이렇게 돌파갭이 발생되고 나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 흐름, 돌파갭 발생 후 상승 추세가 가속화됐다. 포착 후 최대 상승률 148%라는 흐름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PSP, 고압 수소 어닐링, 이것도 반도체 장비주죠. 반도체의 어떤 열 처리를 통해서 수율과 성능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장비죠. 6월 9일 날이요. 이번엔 20일 이평선, 빨간색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눌림갭이 발생되고 나서요. 61%라는 상승률 나왔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VM,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식각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의 회로를 그릴 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장비 기업이죠. 매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6월 4일 날 이렇게 21평선 눌림갭이 발생되고 나서요. 그 뒤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률, 최대 상승률 75.6%.
자, 이번엔 반도체 소부장 K시텍 좀 살펴볼까요? 이 종목도 6월 9일 날 이렇게 20일 이평선 눌린 게 발생 후 87%라는 최대 상승률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7월 한 달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8월은 소외되지 않고 그 기회들을 꼭 포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종목이 또 주도주가 될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 앞서 단기간에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죠. 모두 전문가님의 대옥의 검색기에도 포착이 됐었는데 전문가님의 오랜 경력과 또 노하우를 담은 도구로 어려웠던 차트도 기준을 잡고 포착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로봇 섹터가 올라올 때 같이 20%대 급등한 SPG가 있었는데 전문가님이 지난주 토요일에 짚어주시고 바로 다음 거래일인 오늘 이렇게 두 자릿수 급등을 시연해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8월부터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특징주와 함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은 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분위기가 좀 엇갈린 만큼 다음 8월부터 좀 어디를 봐야 되는지 고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도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기회를 봐야 되는지 시장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 이제 반격을 준비해가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도요. 어떠한 전략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폭락하게 된다면 어떠한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정말로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는요, 뭐 계속해서 매크로 지표들 나와요. 주간 지표랑 월간 지표들 나오는데 저는 굵직한 것들만 매크로는 잘 얘기 안 드리고 시장에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 이제 실적 발표가 많이들 진행이 됐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제 애플까지 다 나왔고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AI 캐펙스에 대한 어떤 견고한 투자가 계속 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으로 수익성까지 보여줬죠. 그래서 주가가 약 15% 정도 급등하며 마감했고 애플은 반면 메모리 가격 부담으로 이제 수요가 악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감에 약 한 7% 정도 그렇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결론은요. 뭐냐면요. 시장이 좀 불안했었어요. AI 투자 계속해서 하냐. 시장의 노이즈들이 너무나 컸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요. 다른 거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평가되어 있을 때 가득 담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코스피 저번 주 금요일 날 역사상, 우리나라 증권 역사상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저평가, 이 저평가라는 것은 영원한 모멘텀이에요. 계속 가는 거다. 이 저평가, 계속 저평가가 된다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하다라는 게 저평가라는 거예요.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요. 악재에는 둔감해요. 악재에는 둔감하고 상방은 열려 있어요. 자그마한 호재만 터진다 하더라도 큰 상승 룸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주에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밸류에이션, 마켓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익이 견조하죠. 올해 코스피 보수적으로 잡아도 800조 넘게 벌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글로벌 IB들, 글로벌 투자 은행들,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지수 향후 1년 내에 10,000포인트 정도로 다들 전망을 하잖아요. 기본으로요. 그것은 견고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사실요. 작년부터 해서 우리 상반기까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부 가치로 봤을 때는 코스피 PBR, 주가 순자산 비율로 봤을 때는 좀 높죠. 역사적으로는요. 다만 이러한 큰 이익들이 장부에 반영이 돼요. 그렇다면은 주가 지수가 똑같다라면
내년에는 PBR이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점점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우량주를 투자하고 그리고 상방에다 베팅을 해야 돼요. 시간만 좀 인내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일 종목 ETF.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드디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가 이제 규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기본 예탁금도 이제 3천만 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지금 아직 며칠 되지 않았지만 거래량이 좀 급감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실제로 줄이는데 저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고객님들의, 우리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상승은요, 대단히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폭락 전에 잠깐 빠져나왔다가 반등할 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를 다 맞춰야 돼요. 폭락이 나오기 직전에 떠나야 되고 시장을 떠나야 되고 가장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S&P 500 미국의 대표적인 종합 주가 지수죠. 88년 1월 달부터 36년 동안요. 투자 성과예요. 1만 달러를 투자를 가정했다고 했을 때 바이 앤 홀드, 사서 보유하는 거 은근히 이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41만 달러. 엄청난 상승률이 나오죠. 복리 수익률로 뭐 연평균 성장률이 한 10% 정도 되니까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년이 아닙니다. 매년 10일을 놓치는 게 아니라 36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딱 10일만 상승률이 높았던 날만 시장에서 떠나게 된다면요. 어떻게 되죠? 반토막 이상 나는 거예요. 수익률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승률, 이러한 시기에 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시장을 예측하고 떠나게 되면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주가 급등락의 메커니즘, 작동 원리겠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좋지 않으니까요. 5,000포인트, 6,000포인트, 7,000포인트 이때들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상승이 뭐 이럴 때 시장 좋을 때 나온다라면 좋겠죠.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주가가 한 20% 빠져나오고 베어마켓, 시장의 공포감이 점점 더 몰아치죠. 반대매매 물량들 나오고 어느 날 서킷 브레이커 8% 이상 급락 나오고 대폭락이 나왔을 때. 그런데 이때 다음에 가장 큰 상승률이 딱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베어마켓에서 나와요. 가장 큰 상승률은. 시장이 좋을 때 이런 데서 안 나와요. 바닥의 영역에 있을 때. 이럴 때 시가계, 저 시가계 전문가죠? 시가계 다다다다닥 이때 나오고 이때 이제 비로소 시장이 완만해지면서 상승 흐름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상승률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가장 큰 폭락이 나왔잖아요. IMF보다 더 큰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뛰어오를 것이다. 그 전에 데이터를 보면 언제였을까요? 08년 금융위기 때가 전 세계 자본주의 망한다라는 소리 나왔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가장 큰 상승률이 나왔어요. 이때 10월 달에 11.9% 정도 되죠. 이번에 물론 그 기록을 깼지만요. 더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깼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고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는지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기회의 시장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죠. 피터 린치가 운영한 마젤란 펀드는요. 13년간 27배의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뭐 절반 이상이라는 데이터도 있고요. 손실로 시장을 떠나요. 상당수가 펀드 성과를 미달했다.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좋은 종목, 우량주를 샀고 좋은 펀드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동성은 피하기 어려워요. 변동성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변동성 인내는 필수적인 겁니다. 변동성을 견디며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가 있다.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시장의 그 높은 변동성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시계열을 좀 넓히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여태껏 말씀드린 것은요. 우량주예요. 우량주고 주가 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안 좋아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겠죠. 자, 어떠한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이냐. 올해 뭐 반도체가 가장 많이 시장을 이끌었죠. 반도체 섹터. 뭐 최근 고점에 사신 분들이 다 큰 손실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속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인 거잖아요. 반도체 업황 안 좋았을 때 투자하신 분들 수십 배나 올란 거잖아요. 자, 반도체 뭐 특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주식 안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반도체를 보셔야 되는 것은요. AI 수요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AI는 우리의 기술을 그냥 우리를 단순하게 좀 편리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술 차원을 넘어섰어요. AI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생존의 경쟁, 군비 경쟁에 나선 거예요. 가격을 따지지 않고 최신 무기들을 탑재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고 실적 성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정말 위대한 나라죠.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분기 기준으로 엔비디아 시총일이 엔비디아 애플을 꺾고 가장 큰 돈을 많이 벌었다. 올해 또 시가갭이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러한 주도 업종이 바로 반도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시장 반등 나왔을 때 지난 금요일 날 뭐가 제일 세게 나왔죠? SK하이닉스 상한가, 코스피 지수 17% 이상 급등 이런 것들 반도체가 주도를 했잖아요. 시장을 한번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오고 반등하게 되면요. 기존에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주도주들이 가장 먼저 강하게 좀 치고 나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가 제일 먼저 나왔고 당연히 상한가도 나왔고 이 시가총액 2위라는 기업의 상한가도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그런 물량들 오늘 좀 나오면서 조정은 나왔지만요. 그래도 시장의 큰 틀은 반도체다. 이익 증가폭이 가장 크다. 모든 산업들 중에서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글로벌 증시의 중심이고 뭐 가장 성과가 높아요. 뭐 지난 10년 동안에 뭐 S&P 500, 나스닥,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보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그러한 성과가 나왔다. 반도체 좀 주목하셔야겠다. 다만 반도체는요. 변동성도 좀 큰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요. 한번 이렇게 전 고점에서 50% 넘게 빠졌다. 전고점 돌파하려면요. 100%를 다시 올라야 되잖아요. 저점에서 산다라면 이런 큰 상승률도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로봇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가갭이잖아요. 시가갭이 이제 7월 말부터 바이오, 그다음 로봇 쪽으로 제가 퍼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로봇 오늘도 강한 흐름 나오고 있죠. 수급이 좀 확산되고 있고요. 정책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어요.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정부는 없다. 또한 그렇지만요. 정부를 이길 수 있는 시장 또한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온다라면은 방향성은 못 바꾸겠지만 그래도 큰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코스닥 올해 너무나 많이 빠졌죠. 40% 너무나 처참하게 많이 빠졌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 나오죠. 코스닥 승강제 그리고 연기금, 코스닥 비중 확대 이러한 것들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 많이 들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코스닥 상위 기업들은요. 다 로봇들이에요. 로봇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로봇의 성장성도 있겠지만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8월 10일 날이죠. 중국판 테슬라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가 이제 기업 공개를 하게 되죠. 공모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8월 말에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체육 대회도 8월 22일 날쯤에 중국에서 열린다. 이러한 것들이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가 있다. 로봇 성장도 고성장하고 있고요. 이래서 우리는 로봇에 관심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8월의 첫 시작인 만큼 오늘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시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상승은 가장 큰 하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집중해봐야 될 섹터로 역시나 반도체와 함께 또 로봇 섹터까지 추가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시가 갭이 다수 포착이 되고 있고 또 8월부터 로봇 관련 빅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8월에 투자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식 라운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님의 특징주를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짚어주셨던 SPG가 오늘 바로 최대 21% 급등한 만큼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제2의 SPG가 될 종목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저의 기법에 따른 특징주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소부장이죠. 반도체 너무 과대 낙폭되어 있고 이익 전망치는 좋은데 너무나 지수에 연동되면서 큰 하락이 나왔다. 과대 낙폭 구간에서요. 이렇게 갭이 나오고 지난 금요일 날 18.1% 시가 갭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이렇게 반도체 코스피는 대단히 좀 흔들렸죠. 이러한 와중에서도 견고하게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 실적 개선이 좀 본격화되고 있고 거래대금도 항상 코스닥 최상위권에 있던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무벡스 로봇 스마트 팩토리의 투자 확대의 수혜로 그렇게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시가갭은 시장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가갭이요. 이렇게 연달아서 최근 들어서 시장 좋지 않았잖아요. 시장 무너졌잖아요. 서킷 브레이커 연달아 2번 나왔잖아요. 이러한 장에서도 이렇게 견고한 매수세가 있다라는 것은 수급이 탄탄하다라는 것이죠. 시장만 조금 안정된다라면은 언제든지 좀 빠르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룸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티즈도요. 최근 시장 너무나 좋지 않았죠. 너무나 좋지 않은 와중에서도 이렇게 수요일 날 서킷 나왔을 때도 갭. 오늘도 견고한 흐름.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의 이러한 성장,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도 실적 성장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펀더멘탈이 증가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은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런 성장주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미래지향적인 이런 성장, 드라마틱한 성장,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잖아요. 그렇다라면은 밸류에이션은 좀 고평가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들, 저점에서 막 10배씩 뛴 그런 종목들,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 최대주주가 삼성이냐, LG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 기업의 내재 가치, 펀더멘탈이 좀 탄탄한 기업에 투자하셔야 되고 제가 코스닥, 기관들은요. 어떠한
섹터에 살려고 하면 어떠한 종목을 살려고 할 때 어떠한 시장에 살려고 할 때는요. 그 상위 기업들을 바스켓으로 매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어떤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시총이 큰 기업들은 패시브 자금 유입도 기대된다. 좀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오늘 계속 말씀해주신 시가갭 전략, 그중에서도 전략에 포착된 유망한 종목 세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무벡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보티스까지 반도체 소보장부터 로봇주를 골고루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급등한 종목들도 있는 만큼 가격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히든 특징주까지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말씀 주신 종목들은 또 다음 날에 바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대망의 히든 특징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드디어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월은 수급이 퍼지는 달이다. 우리가 반격의 달이다.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축소되어 간다. 그럴 때 저는 로봇 기업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계셔야 좀 든든하게 좀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글로벌 빅테크, 로봇 자회사예요. 무슨 말이냐? 누구나 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러한 글로벌 빅테크가 그 기업의 자회사라는 것이죠.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겠죠. 재무적으로 그렇고 이러한 로봇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계속해서 투자가 필요한 아직도 휴머노이드를 상용화하기에는요. 아직 가시성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구조 이런 것들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얼마나 든든해요. 글로벌 빅테크 세계 1위의 영업이익을 낼 적도 있던 그러한 기업의 자회사라고 말씀드릴게요. 위대한 기업이죠. 그리고 시총이랑요. 거래 대금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이 기업의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말씀드렸죠. 패시브 자금, 기관들은 바스켓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사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에 시총 상위 종목들을 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면요. 코스닥, 정책, 활성화 그러한 것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코스닥 마이너스 40% 됐죠. 코스닥 자금에 돈이 들어오면은 이 기업이 시총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높기 때문에 그러한 패시브 자금의 수혜를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갭이 매우 많이 발생되는 게 보이시죠? 매우 강력한 그러한 힘이 있는 기업이다. 제가요, 이 기업도 히든 특징주 전략을 제 공부방에서 바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가갭 기법 교육도 해드리고요. 지금 시장 너무나 어렵잖아요. 왜 혼자만 고민하세요? 저처럼 금융에 해박한, 금융을 전공한 전문가가 있잖아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털어놓으시고 같이 의논해 보시고 멋진 공부, 멋진 수익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오늘 로봇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보석 같은 기업 하나 말씀해 드렸습니다.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히든 공략주의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은 전문가님의 공부방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대호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부방에서는 대호객 검색기까지 선물처럼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시가갭이 포착된 구간이 또 자동으로 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짚어주신 지난주 토요일 히든 특징주 SPG가 바로 다음 날에 20%대 급등을 했고 네,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률 올리는 종목들 전문가님이 공부방에서 추가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하면서 고민됐던 부분들도 전문가님이 직접 실시간으로 소통해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공부방 들어오셔서 8월의 기회들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가갭 전략 말씀해주신 김대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주식 라운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